안녕하세요. 매너비입니다. 어제 올린 데이저스트 이후에 이제 오늘도 새로운 모델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저스트 쿼츠 모델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까지 나온 모델로 알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쿼츠 2세대 모델이에요. 그리고 콤비 모델이고요. 음, 제가 이제 매번 데이저스트 41이나 시드웰러 같이 좀 알과 프레임이 이제 큰 모델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 모델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영상 리뷰가 많이 없는 제품이죠. 이 제품은. 근데 이제 저도 지인에게 구매를 했는데요. 시세대로 주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시계 매니아다 보니까 제가 가격 얼마 정도 드려야 되냐 했더니 저에게 얘기한 게 이제 45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실제로 450만 원을 주고 제가 구매한 모델이고요. 많이 차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 쿼츠가 갖고 있는 매력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장이나 블레이저를 입었을 때 인셔츠 되는 셔츠를 이렇게 긴팔로 입었을 때 인셔츠 되거나 어떤 자켓 안에 쏙 스며드는 그런 매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데이저스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죠. 각진 부분과 요런 이제 브레이슬릿의 모양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시계를 보고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면 제가 이 시계를 구매를 할 테니 좀 싸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차라리 밥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계에 대한 덕담도 많이 듣고 조언도 많이 듣고 그러고서 나서 구매를 한 시계입니다. 상태는 정말 좋고요. 뭐 이게 라이트 폴리싱이 된 것 같아요. 기스도 많이 없고 어쨌든 이 데이저스트 쿼츠 모델은 롤렉스 또한 그 쿼츠 파동을 피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고 실제로 그런 타격들 때문에 쿼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데이저스트 41mm보다는 두께는 조금 더 작고요. 크기는 36mm입니다. 이제 러그 제외하고 36mm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각진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데이저스트는 여기들이 이제 곡선형이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1세대와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2세대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나온 제 쿼츠 모델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러그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줄질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 부분만 해결되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쿼츠이기 때문에 파워 리저브나 이런 거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쿼츠 배터리 수명이 다 했을 때 바로 센터에 맡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누액이 흘러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회로 자체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쿼츠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쿼츠 모델이기도 하지만 기계식 그 쿼츠라 그래서 기계식 방식의 무브먼트만 쿼츠를 사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계가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그 원동력을 이제 이 활동하는 거에서 쌓이는 이제 파워 리저브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그런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원통형으로 된 그게 있는데 철심 같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태엽이 있죠. 태엽이 감기면서 가는 시계인데 이 쿼츠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저스트 쿼츠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태엽 기능 대신에 배터리로 이제 가는 기계식 쿼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터리 누액이 넘어오게 되면 회로 자체가 망가져서 무브먼트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오히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예지동이나 이런 일반적인 곳에서는 오버홀을 할 수 없거나 만지기 좀 꺼려 하십니다.
그래갖고 전문 센터를 찾는 게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운모 유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도색을 한 제품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리지널 건판이라고 합니다. 건판과 청판 그리고 금색판하고 또 이제 다양한 색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가지 정도. 저도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사실 이게 평생 지속할 만한 시계다 이렇게라는 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떤 시계든 계속 거쳐가지만 전 시계 매니아라면 좀 한 번씩 그 경험해 봐야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지금 시계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한 50가지가 넘다 보니까 자주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와치마인더에 넣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그게 쿼츠다 보니까 돌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어떤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 자리, 콤비 모델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 자리에 이제 자주 착용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실제 사용한 건 한 지금 갖고 온 지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 안 됐나? 그런데 실제 사용한 거는 10회가 조금 안 되네요. 너무 예쁘지만 저한테는 이제 과분한 모델일 수도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도 어떤 롤렉스 매니아로서의 기념비적인 모델 그런 걸로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보단 저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쿼츠 모델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일본이나 다른 시장에서 훨씬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격을 많이 올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도 아주 정확하고요. 저는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토매틱만의 그런 물결같이 흐르는 부분이나 데이저스트 기존의 16233이나 16013 이런 모델보다는 살짝 두껍다는 느낌이 있네요. 실제로 두꺼운지는 재보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착용하냐? 저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착용하게 되면 셔츠에 이렇게 실제로 쏙 감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데이저스트만의 매력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건판이 예뻐서 17013 요 데이저스트 쿼츠를 가지고 다이얼 재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검은색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 17013은 오리지널 블랙이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썬레이 블랙으로 하시게 되면 이 운모 유리가 아니라 사파 유리로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렉스 자체가 이제 광이 많이 나지 않는 블랙을 사용하고 어제 리뷰했던 데이저스트 41 같은 경우는 썬레이 블루로서 광이 많이 나는 파란색이죠. 자, 별로 빛 반사가 별로 없죠. 제 지문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하실 거면 중고장터에 잘 돌아보시면은 물건이 간혹 올라오니까 한번 좀 잘 살펴보고 구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멋있어서 약간 이런 얘기도 돌았었어요. 예전에 오데마 피게의 대표적인 시계가 저거 로얄오크죠. 로얄오크를 디자인 제럴드 젠타가 요 디자인을 응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참 뭐 사람들의 의견이 참 많죠. 저는 좀 그런 분쟁에서는 빠지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시계 자체를 좋아하고 그 디자인 자체를 즐기는 그런 매니아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분쟁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요 17013 모델은 되게 즐겁게 착용하고 있고 재밌게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시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책을 좀 샀는데 롤렉스에 관련된 책을 샀는데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번역해서 좀 더 지식을 쌓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유튜브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